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리카노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만나보실 차량은 마츠다의 MX-5 미아타입니다. 짠! 네, 오늘 만나보실 이 미아타 같은 경우는 4세대입니다. 미아타 같은 경우는 1989년 시카고 모터쇼에서 처음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원체 대배기량, 고배기량의 차량들이 되게 인기를 끌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인기를 사실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경량 스포츠카, 경량 로드스터 이런 게 더 되게 각광받고 거의 5대5의 비율을 맞춘 차량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발매 후에 인기를 얻은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차량 때문에 이제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포르쉐의 박스터, 벤츠의 SLK, 그리고 BMW의 G3 그 모델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미아타에 많은 영향을 받고 출시를 하게 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하나 재밌는 점은 이 미아타 같은 경우는 내수용, 북미용, 유럽용 이렇게 나뉘는데 이제 내수용 같은 경우는 마츠다 로드스터, 그리고 북미용 같은 경우는 마츠다 미아타, 그리고 유럽형 같은 경우는 이제 마츠다 MX-5 이렇게 이름이 각기 다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 같은 경우는 ND2 2.0 자연흡기 모델입니다. 그럼 먼저 차량의 전면부를 보겠습니다. 전면부에는 이 미아타 로고가 되게 큼지막하게 있는데 이 로고 같은 경우는 날개를 형상하는 로고입니다. 이 마츠다의 로고가 날개를 형상하는 건데 이제 뭐 더 높이 올라가는 그런 거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에 경량형 로드스터이기 때문에 계속 보시면서 느끼겠지만 차에 뭐 옵션이 많다거나 간소화해 놓은 거를 많이 느끼실 수 있는데 심플해요. 그래서 범퍼도 딱 있고 이 안에 바로 이제 식혀줄 수 있게, 그리고 라이트 안개등 끝입니다. 사실 그냥 이 라인 자체가 이쁘다, 그리고 1, 2, 3세대와 다르게 4세대는 좀 남성성이 좀 강조된 선도 좀 많이 들어가고 그런 느낌의 차량, 뭐 차폭등 들어가 있고 심플합니다. 차량 자체만 보면. 그리고 이 미아타 같은 경우는 1, 2, 3세대를 거치면서 차량이 되게 커지고 강해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 녀석 4세대 같은 경우는 다시 차량이 1세대만큼이나 작아진, 좀 더 재밌는, 그러다 보니 요즘에 되게 각광받는 그런 수동 로드스터가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S2000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이제 오래되기도 했고 사실 구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그와 가장 흡사한, 혹은 뭐 회사는 다르지만 후속 모델, 혹은 조금 그 감성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차량 옆면을 보시면 물론 지금 순정 휠은 아닙니다. 현재 타이어 같은 경우는 215에 45, 17 이렇게 17인치 NK 휠이 껴져 있고, 타이어 같은 경우 이제 스퀘어로 이루어져 있어서 앞뒤 사이즈나 이런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쭉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사실 별거 진짜 없어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차들이 다 비슷하지 않나 라지만 가장 큰 이 차량의 느낌이라면 이 높이죠. 높이가 정말 낮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는 사실 이 정도 차량 사이즈 대비 조금은 그래도 크기 때문에 운전은 편하다 라는 느낌이고, 제 키가 186인데 이제 쓰면 좀 기대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이제 차 자체가 상당히 낮게 포지셔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차 자체도 짧아요. 얘는 4m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좀 휠베이스 짧고 로드스터 중에서도 정말 재밌게, 특히나 요즘에
요즘엔 정말 재밌게 탈 수 있는 차량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로드스터답게 문은 당연히 두 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프트탑으로 요즘 이 뚜따 감성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 뚜따도 할 수 있고, 뚜따를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뚜따를 하면 계속해서 이 뚜따의 맛을 느끼고 구매하고 할 수밖에 없는 차량이죠. 그럼 바로 이 후면부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후면부에 왔습니다. 차량 후면부를 보시면 물론 이 윙은 순정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차 같은 경우는 카본 윙이 있고 뒤에 작게 마츠다 로고가 붙어 있으며 차량의 모델명은 MX-5. 뒤에 테일램프랑 이 느낌을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좀 제규어도 조금 떠오르지만 어쨌든 차가 작다 보니 모든 게 다 축소판. 하지만 1, 2, 3세대 동일하게 이쁜 건 역시 딱 요 부분, 요 엉덩이 라인이죠. 되게 불룩하게 튀어나오면서도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온 딱 그런 느낌. 이 후면부가 상당히 이쁜, 그러니까 주행도 보면은 뒤에서 이 차가 달리고 있을 때 내가 뒤에서 보면 아, 이 차 되게 귀엽다, 이쁘다 이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차주분이 센스 있게 안티 오토매틱, 나 수동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오토매틱 차량도 있습니다. 근데 미아타 타면서 오토매틱으로 타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정말 조그마한 차량에 트렁크, 과연 수납은 얼마나 그럼 가능한 것인가, 수납 공간은 있긴 한 걸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아타의 트렁크를 보시면 되게 일단 입구 자체가 작아요. 지금 뭐 대략 멀리서 공중에 떼어서 보면 내 뼘이 조금 안 될 거예요, 지금 넓이 자체는. 근데 이 깊이감은 사실 되게 생각보다는 깊지만, 사실 뭐 짐을 싣는다, 뭐 내가 트렁크에 좀 뭔가를 많이 싣고 이동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사실 뭐 이 깊이감도 작아서 사실 뭐 여기에 짐을 많이 싣고 뭔가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뭐 이 미아타를 타면서 캠핑을 간다거나 그러실 거 아니기 때문에 뭐 이 트렁크의 공간은 사실 뭐 정말 간단한 것들, 자주 쓰는 것들, 그런 거 정도로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정말 많은 짐을 싣고 이동한다거나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어디까지나 펀카라는 거, 그 부분을 잘 인지하시는 게 좋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아타의 실내를 되게 궁금해 하실 텐데, 먼저 실내 보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은 뚜껑이 열리는 뚜따 차량입니다. 그러면 이 뚜껑이 열렸을 때의 느낌, 뚜껑이 열리는 모습, 그리고 뚜껑이 열렸을 때 이 전체적인 차량의 느낌, 이런 거를 먼저 보고 그러고 실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천장에 이렇게 당기고 끝났습니다. 이제 열면 네, 이렇게 차량의 오픈은 끝났습니다. 뭐 사실 수동이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냐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수동이기 때문에 모터가 나갈 일이나 그런 고장이 전혀 없습니다. 내 팔이 고장나지 않는다면 언제나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제가 186에 요 정도, 헤드 높이는 요 정도 나오고 요게 딱 저한테 편한 포지션입니다. 근데 뭐 이상하지도 않고 아마 보시는데도 괜찮지 않을까. 차량 자체가 작아서 조금 낮은 느낌은 있을 수 있어도 그런 맛에 타는 또 차량이니까 옆 사람과도 되게 가까워질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에 있는 차량이고, 차 자체는 그냥 시동도 안 걸고 이렇게 앉아만 있어도 되게 매력 있고 느낌 있고 가지고 싶고 타고 싶고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 차량입니다. 지금 오늘까지 지금 폭염주의보가 나왔는데 정말 덥네요. 뚜껑까지 오니까 더욱 달리고 싶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실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차량의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도어 캐치, 당연히 문이 두 개이기 때문에 윈도우 스위치도 두 개, 송풍구,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3스포크 휠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면서 계기판도 한쪽은 디지털, 그리고 두 쪽은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게 정말 많이 단조로운 차량이죠. 어찌 보면 요즘 차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의 그 정도의 옵션인데, 그만큼 차량이 많이 경량화 되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모니터도 하나 들어가 있으면서 송풍구, 그리고 비상등 위치는 사실 너무 좋죠. 스타트 버튼, 에어컨 공조 시스템, 그러고 바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기아봉이 하나 들어가 있으면서 저는 이 부분, 이 사이드 브레이크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보통은 이 운전석에 가깝게 이쪽에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있는 것보다 당기는 감성을 생각한다면 이 조수석 쪽에 있는 게 사실 더욱 매력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뭐 정확한 이유는, 일본 차 같은 경우는 원래 이 한국이랑 다르게 우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덕분에 더 이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순정 시트를 보시면 이 사이드볼도 딱 이렇게 손이 나올 정도의 그런 볼륨감을 가지고 있어서 완전한 버킷 시트라고 하긴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는 메쉬 느낌의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귀엽게 이 뒤에 컵홀더가 있고, 그리고 당연히 로드스터니까 2인승, 그리고 아주 작은 이런 귀여운 수납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차 자체가 작다 보니까 이런 수납함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 이렇게 조수석 뒤에도 있고 운전석 뒤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컵홀더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이렇게 뒤에도 있지만 이제 혼자 탈 때는 빼서 이 앞으로 이렇게 꼽아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하면서 이 손이 뒤로 가는 것보다 훨씬 편하죠. 물론 하나인 점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냐 라는 생각도 반대로 듭니다. 물론 또 다른 차랑 다르게 이렇게 다시방이 아닌가? 글로브 박스가 없습니다. 네, 일본 차를 타서 일본어가 나왔네. 사실 실내는 지금 보신 거가 전부입니다. 이 장점은 이렇게 팔을 걸쳤을 때 이 높이가, 요즘 차들은 이게 아마 법 때문에 살짝 요 느낌, 어깨 올라가는 그 느낌인데 지금 딱 팔 걸치고 손 내밀기 좋은 그 각도에 있는 차량이죠. 네, 그러면 이제 미아타를 타고 한번 이 주행 질감 그런 걸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차주분께 좀 도움을 요청하고, 물론 저보다 운전도 잘하고 수동도 훨씬 익숙한 그런 차주분에게 도움을 빌려서 조금 편하게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주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번 오늘 미아타의 이 느낌, 저보다 어차피 훨씬 더 잘 느끼게 해주실 거니까 네. 한번 경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드드드드득은 뭐죠? 아, 이게 네. LSD가 박혀 있어서 그런데 전 순정이랑 다르게 종감속이라는 게 돼 있어가지고 106km에 RPM이 3000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차죠. 요 일단 수동의 맛, 이 수동의 맛, 또 막상 타니까 막 엄청 낫다는 느낌은 크게 안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슈바를 순정으로 넣어놔서 그래. 아, 원래 일체형이 있었는데 네. 공도 타고 다니기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쵸, 일체형은 사실 공도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게 보면 그냥 아반떼 일반이랑 쇼바가 한 비슷한 느낌? 승차감으로만 따지면. 왜냐면 방지턱을 한번 그러니까 넘어보면 영차 원래 순정 상태는 되게 편한 차야. 그리고 순정 상태에서는 물론 빠르게 달릴 수 있는데 네. 편하게 그냥 크루징으로 다녀도 괜찮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빨리 달릴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한테는 좀 위험할 수도 있지. 그쵸. 나도 100% 이 차를 컨트롤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어려워. 그리고 내가 이 차를 그래도 차 바꾸는 기준에 비해서는 꽤 오래 갖고 있는 거잖아. 그쵸. 평소 차량을 바꾸는 그런 시점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오래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지. 근데 뭐 나는 폐차할 것 같아, 이 차. 오. 계속 갖고 있다가. 근데 이 차의 매력 혹은 장점? 장점은 일단 네. 가성비가 너무 좋다. 가성비를 뭘 얘기하냐면 지금 이제 환율 때문에 굉장히 비싸졌는데 그죠. 그래도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네. 차가 얼마 정도 하는지 금액대 뭐 그런 게 대충 나오잖아. 그죠. 근데 내가 이 차를 가지고 일반 사람들한테, 대부분 이제 차를 모르는 사람들, 내 주변 형님들한테 그랜저급 그랜저 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형 이거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1억을 얘기해. 미아타 1억? 대부분. 그래서 가성비가 좋다는 거야. 딴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오히려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하차감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 되게 너무 좋지. 애들 네. 막 난리 난다고 이거 타고 내려가면. 슈퍼카니까. 아빠 저거 봐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른다고. 근데 사실 지금 많이 올라도 신차 가격이 5천만 원이 안 되니까. 그죠. 네. 라이벌 관계로는 이제 86이나 좀 구동 방식은 다른 베렌이 있는데 86이랑 이 차는 비슷하면서 되게 86은 FR이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요거보다는 컨트롤하기가 조금 나은데 이거는 되게 어려워, 차가. 이 FMR 형식의 차에 익숙한 사람들은 굉장히 좋다 그래. 근데 이제 그게 아닌 사람들, 나도 처음에 되게 어려웠거든. 물론 지금도 어렵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 목적에 있어서는 굉장히 충실한 차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런 조건을 가진 차가 이제는 사실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 가격이 계속 오른다 혹은 떨어지지 않는다를 정확하게 체감을 시켜주고 있는 차량이니 완전 올랐지. 그쵸, 사실 왜냐면 오르는 거죠. 내가 차 샀을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차를 나는 계속 탔는데 금액은 올라간다. 그리고 일단 이 고장에 대한 리스크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거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고장 날 게 없잖아 일단. 그렇죠. 그냥 이렇게 딱 센터페시아만 봐도 여기서 고장이 뭐가 나지? 마츠다 베스트셀러는 아무래도 마츠다 3다 보니까. 그렇죠. 마츠다 3 엔진을 개량해서 만든 엔진이다 보니까 부품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고장이 안 나 일단. 근데 고장이 나도 다 있다. 다 있고 유지 보수가 어렵질 않아서. 그렇죠. 마츠다라고 해서 불가능하지 않을 거 뻔하죠. 뭐 근데 차이라고 해봤자 국내에 아무래도 더 차량이 없고 그러니까 부품도 그만큼 조금 더 적고 국내 재고가 좀 적다. 딱 그 정도 느낌이지 않을까. 국내 재고도 근데 적다고는 할 수 없어. 왜냐면 미아타가 네. 워낙 트랙이랑 그 짐카나에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다루는 샵들도 되게 많거든. 감히 얘기하지만 내가 느끼기에는 단점이 없는 차? 왜 단점이 없냐면 보통 얘기를 해. 단점, 장점 뭐 연비 좋아요, 뭐 뚜껑 열려요 이런 게. 근데 이제 단점은 대부분 좁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단점이 아닌 게 그렇게 작게 만들어야 장점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저도 그런 부분은 단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좁다 이런 거는 애초에 큰 차가 아니고 그 목적이 아닌데 그거를 장단점에 놔버리면 그럼 못하는 거지. 그러면 애초에 이 차를 산 사람이 가장 큰 단점을 가지고 간 거죠. 근데 가끔씩 아반떼한테 따이면 좀 현타 와. 그 아반떼 N이 되게 잘 만든 차잖아. 그죠. 되게 잘 만든 차고 되게 빠르고 뭐 모든 게 완벽한데 얘는 그거에 비해서 부족한 게 되게 많단 말이야. 그렇죠. 많은데도 사람들이 선택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한국에서 일단 아반떼 상당한 장점이죠. 그것만 해도. 근데 유지보수 쉽고 그렇죠. 싸고. 뭐 부품 어디 가서 없네 마네가 아니라 지방 어딜 가도 다 있는데 그렇지.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너무 좋은 차량이죠. 하지만 차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 감성이 네. 중요하다고. 물론 지금 이 방금 얘기한 건 그 차를 이동수단으로서 쓰시는 분들에게는 공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될 그런 이야기긴 한데. 이성으로 생각하면 이 차는 사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차를 갖고 싶어서 사는 거지. 그렇지. 여러 측면에서 이 차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살 수 없는 차지. 그리고 뭐 연비 좋고 뭐 지방 놀러 갈 때 좋고 가끔씩 이제 뭐 꺼내다가 막 여기 부딪히고 이러는데 좀 짜증나긴 하는데 뭐 감안할 만하지. 그쵸. 뭐 애초에 그럴 거였으면 큰 차를 사는 게 맞는 거고. 그것도 마음에 드는 게 뭐가 있을까? 요거? 이제 외장 색깔이랑 똑같이 이제 본네트까지 이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는 요런 디자인 요소들. 이게 파란색이면 파란색으로 바뀌어. 아, 이게 그러면 순정이네요. 순정. 이게 따로 전 색을 입혀놓은 건가 했었는데 요런 디자인적인 이 느낌이구나. 딱 쭉 본넷까지 이어지는 느낌 있네.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장점이자 단점인데 사실 나는 이게 1인용 차 같아. 둘이 타는 차는 아닌 것 같아. 아, 형 차는 원래 혼자 타는 거예요. 그 일단 무슨 차든. 일단 너 가방 놓을 데 없잖아. 그렇죠, 없죠. 여기가 가방 내가 지금 메고 있잖아. 너가 지금 내 가방 놓는 곳에 앉아 있는 거야. 가방 자리 빼앗은 거지. 그게 최대 장점인 것 같아. 오로지 나를 위해 맞춰진 차? 왜냐면 내 손 닿는 곳에 모든 컨트롤이 있어. 그렇죠. 그런데 여기만 돼도 아무것도 그냥 건드릴 것도 없고. 이 차로 빨리 달려도 좋고 천천히 슬렁슬렁 다녀도 좋다. 중간에 고프로가 열이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한번 꺼졌는데 이렇게 뭐 주행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말 느끼기에도 되게 재밌고 즐거운
그런 차량이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고, 정말 뭐 세컨카나 장난감스럽게 그렇게 차를 즐기고 싶다 하면 이 차는 좀 내가 타고 즐겨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운행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미아타 MX-5를 만나봤습니다. 이 타는 느낌, 그리고 차량의 전반적인 느낌을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이고, 이 디자인만 봐도 되게 우수하고 예쁘고 멋스러운 그런 정말 남자의 장난감이라고 해도 어울리는 그런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동을 내가 타고 싶다, 혹은 내가 수동을 좋아한다 라면 이 차량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정말 즐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 차량과 조금 많이 비교가 되고 경쟁적인 그런 라인업이라고 한다면 토요타의 이제 86이 많이 비교가 되는데, 그 또한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다른 느낌이기도 하고, 일단 얘 뚜껑이 열리지 않습니까? 뚜껑이 열린다, 이거는 되게 많은 큰 차이를 나타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아타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면서 오늘도 제 영상이 많은 도움과 재미가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